한 살에서 3살 때는 그렇게 울고 그렇게 자도 건강하기만을 바랬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억울하다 그러고 서운하다 그러고 감정 기복 있고 무기력하면 그래도 할 건 해야지. 너 엄마랑 약속한 게 있잖아. 사실 여러 가지 관념이 붙은 건 저희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처음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성교육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어느 한쪽으로 아이가 그 방향을 잡아버려요. 그러면 그 중간에 그걸 트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무리 성징도 없고 성장도 막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가지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아이 주변 아이들 덕분에 주변 아이들을 통해서 성적인 표현과 정보가 들어올 수 있으니 교육의 적기를 예상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에 5, 6천 명 정도 아이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의 학부모님들 뵙고요, 물론 당연히. 근데 관심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4, 5학년 때 혹은 그 이전에 성교육 책이나 성교육을 해주셔도 좋고요. 관심이 없는 것 같거나 이제 조금 생긴 것 같으면 늦어도 초5, 초6, 중1 요 안에는 이 시기 안에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본격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친구를 통해서 혹은 매체를 통해서 아는 성에 대한 표현이 기준점으로 작동하지 않고 좀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교육적 관점에서 성에 대한 가치관을 판단을 가져가면서 형성할 수 있더라. 그래서 가장 많았던 질문이 그래서 성교육 언제 해주면 됩니까? 누가 해주면 됩니까? 사실 딸은 엄마가 아들은 아빠가 해주면 좋다. 맞아요. 100번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이 내용을 해보면 한계가 있어요. 아들을 아빠가 해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걸 보시는 많은 아버님 혹은 아버님을 들은 어머님께서 느끼시겠지만 막상 잘 못해요. 나도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내 아들한테 어떻게 잘해주지? 어렵습니다.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쉽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아버님에게만 아들 성교육 맡기는 것도 참 쉽지 않고요. 엄마도 우리 딸이랑 문화가 많이 달라요. 사귄 지 10일 됐으면 인생 내 것 가져야지. 사귄 지 30일 됐으면 올리브영 데이트. 70일 됐을 땐 마라탕에 탕으로. 100일 됐을 땐 롯데월드 못 참지. 야, 연애할 땐 이게 국룰이야. 제가 왜 굳이 이 문화의 차이를 설명하냐면 부모님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걸 이해하기 어려운 건 너무나 자명하다. 부모님이더라도. 특히 성은 문화가 많이 개입됩니다. 근데 연애 문화, 성 문화 관련해서 부모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설명하는 건 어렵죠. 그래서 그럴 때 저희의 책이나 보유도에 의지하셔라. 오늘도 내일도 쉬지 못하고 이제 아이들과 만나야 하는 제가 모아놓은 아이들의 문화와 그 안에서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을 해놨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모 중에 준비된 분이 하시면 됩니다. 준비됐다는 건 성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혹은 성교육에 대해서 내가 아이랑 같이 교감 고민해 줄 수 있다. 이 정도여도 충분합니다. 꼭 의사여야, 꼭 변호사여야, 꼭 교육자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의사, 교사, 그 교육자, 변호사분들이 내 아이에게 성교육은 또 다른 영역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만 가져오셔도 충분합니다. 주 양육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엄마가 교육을 전담합니다. 아빠가 교육을 전담합니다. 너무 그 롤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해보면 좀 친밀도가 있는 분이 하시는 게 좋아요. 길에서 엄마 만나는데 아는 척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못 들은 줄 알고 인사를 더 크게 하세요. 아들 했는데 애가 못 들었어? 그럼 더 크게 아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최악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사춘기 때 일단 사회적인 얼굴이 생겨요. 그동안은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으면 충분했습니다. 엄마 나 이런 일 있었다? 이런 애 있었어. 나 이런 거 알았어. 이런 반찬 먹었어.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올라가면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게 자기 효능감, 자아 효능감 형성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엄마 알아서 할게. 우리 애들 이런 애들이 있는데 됐어 엄마 이러면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자기 주도성도 어필하면서 이제 애들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의 캐릭터, 라벨링을 시작해요. 예를 들면 학력의 차이도 얼마 없으니까 나 틴트 바르는데 넌 안 바르는구나. 나 파운데이션 21호 쓰는데 넌 23호 쓰는구나. 아들들 조금 더 단순해요. 그 집에 아들 친구들 모아가지고 좀 노는 거 보시면 야 나 브롤스타즈 트로피 2만이야.
나 25,000이야. 내가 너 불러 로블록스 몇 판 더 해봤어. 그렇게 뭔가를 해봤다? 이게 자기 라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5명이랑 이렇게 걸어가면 그 중에는 뭐 인싸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애, 공부 잘한다, 뭐 학생회장, 농구 잘한다. 자기 자체를 이렇게 서열까지는 아닌데 라벨링을 맺어놨어요. 근데 그렇게 5명이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우리 엄마가 와요. 나만 너무 엄마 아들.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아이들이 못 들은 줄 아시고 소리를 더 크게 아들 하잖아요.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은 거예요. 듣고 다졌는데 더 크게 인사해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 회사에 로비가 있잖아요. 어머님의 어머님이 나타나셔서 옆에 이모 2명이랑 손잡고 오셨네요. 근데 양손에 반찬 5통 들고 와서 이 느낌이에요. 내가 여기서 부장, 팀장, 과장인데 그 라벨이 좀 무너지는 것 같아. 우리 아이가 인사하기 전에 엄마 아빠 기다려줍니다. 학원에서 기다리다가 아들이 친구랑 나올 때 여기야 하지 말고 기다려줍니다. 그러면 되게 존중받는다고 느낀다. 그래놓고 집에 와서 엄마 나 아까 고마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샤워 시간이 좀 길어졌을 거예요. 물을 틀어놓는 이유는 사운드 블락킹이 돼서 밖에 소리가 안 들려요. 에어팟 버즈 끼고 이어폰 낀 딸 아들이나 샤워 시간 길어진 아들이랑 비슷합니다. 피스코너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서 멍 때리다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어머님이 보통 물새 네가 내냐, 빨리 안 나오냐, 보일러 계속 돌아간다, 뿔겠다 이 녀석아,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다 봤다, 눈꼬리 뜯어버린다 이런 집이 있는데 그러면 집 밖에서 내 공간을 찾아요. 친구 집, PC방, 룸카페, 코인 노래방 확률적으로 그쪽이 조금 더 위험해요. 솔직히 아버님이나 저도 거실에 있는데도 핸드폰 들고 변기에 앉아서 이렇게 폰 보면 너무 좋거든요. 화캉스라고 하죠. 네. 아버님들의 화캉스랑 우리 아이들의 샤워 시간 그리고 어머님들이 주차하고 바로 안 올라가고 주차장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세 내줄게. 나는 네 공간 만들어줄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예민해요. 깨자마자 호르몬이 1000%가 나올 때 급진 바르기라고 하는데 급진적으로 바르게 막 일어나면서 호르몬이 1000%야. 자는 동안 깊은 수면, 얕은 수면이 때 털도 나고 체격도 커지고 하잖아요. 그동안 좀 소위 털려 있어요. 선생님 저 아침에 너무 킹받아요. 아침에 깨자마자 너무 열받는데 진짜 기분 털려 있어요 이래요. 뇌과학자분들이나 의사분들은 지쳐 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여기서 이거를 이 자식이? 이러면서 혹은 할 말이 있으니까 보통 잘못된 반응. 야, 너 아침부터 이렇게 짜증이지? 너 어제 빨리 안 자서 그래 임마. 왜 이렇게 나가지? 그럼 알았다고 나가라고. 엄마 때문에 15초 더 잘 수 있었는데 10초 날렸으니까 알았어. 이렇게 관계를 잃어요. 저는 어머님 말씀이 무조건 정답이라서 빨리 잤으면 되지. 아침에 바쁘질 않잖아. 그렇게 짜증을 내. 근데 구구절절 맞는 말씀인데 결과가 최악이에요. 할 말만 했으면 아이가 혼자 조금 불불거려요. 학원 2개야. 3시 반, 7시, 열받네. 이러면서 가요.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알았다고 엄마 나가 내가 가서 준비할게 라고 말하는 순간 규정됩니다. 오늘 아침에 기분 망친 건 엄마 때문이야. 지 몸이 힘들어서 그런 건데. 근데 생각해보시면 아침에 그렇게 짜증냈던 아들, 조금 서운하게 했던 아들이 학교 끝난 오후에 학원 끝난 저녁에 왔을 때 학교에 있죠. 엄마 아들 나왔어요. 아침에 미안했어. 얘가 내 아들이에요. 앞에 걔는 그냥 저는 이렇게 마인드세트 하는데 환자래. 호르몬 환자요. 똥 마려워서 저러지. 이렇게 내려. 그래서 그래야 관계를 잃지 않아요. 그래야 저녁에 할 말이 들어가요. 우리 아이를 이해하면 아이가 밉지 않아요. 조금. 그리고 이 말을 아이한테 해주세요. 너 문제 있어서 아침에 엄마한테 승질낸 거 아니고 샤워 시간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엄마 못 본 척하는 것도 죄책감 가진 일이 아니라 원래 다른 친구들도 커나가면서 그러는 거래요. 그러면 아이들도 24시간 나랑 관계 맺어서 가는 건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본인을 이해하면 마음이 편하고 엄마 이해해줘서 고마워. 역시 우리 엄마는 남달라 이러면서 이 시기를 가뿐하게 넘길 수 있어요. 그리고 억울함이랑 무기력감, 이 서운함은 아들, 딸이 공통으로 오는데 요거는 그냥 내려놓으세요. 핵심 감정이 억울함이에요. 막 태양이 떠도 억울하고 내 이름에 기억 들어가도 억울하고 근데 여기서 최악의 접근은 있어요. 부모님이 하지 말아야 될 사춘기 대응법. 혼내는 거. 너 억울해?
너 사춘기냐? 나 갱년기야 이 자식아. 붙어. 갱년기가 이겨 임마 이래. 갱년기가 이기는데 아들은 몰라 나 처음 경험해봤으니까 어쩔. 그래서 이때는 일단 편 들어주고 시작하는 게 필요해요. 말도 안 되는 걸 억울해하니까. 태양이 떠서 억울하다? 야 태양은 떠야 되지.가 아니라 미쳤네. 지가 왜 뜨고 난리야? 딸 걔는 왜 이렇게 유치하대? 아우 못됐어 아주 그냥. 이 말 먼저 해주고 야 근데 태양은 떠야 되지 않아? 이렇게 할 말을 뒤에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무기력감. 무기력감은 그 1살에서 3살 때 아이를 생각해 주세요. 1살에서 3살은 1차 급진발육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4, 50cm로 태어난 애가 1m가 넘어가죠. 3살, 4살 때. 그러니까 2배가 커지면서 누워있던 애가 기구 걸어요. 어마어마한 변화죠. 이때 생각해보시면 엄청 자고 엄청 울어요. 많은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울어요. 살려고 우는 거죠. 엄청 울었던 거는 지금 사춘기 2차 급진발육기가 왔을 때 억울하다는 표현이랑 감정 기부로 이해하시면 돼요. 호르몬이 1000% 나오는 이 시기가 비슷하니까. 그리고 이때 엄청 잤던 거는 무기력감이랑 비슷한 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무기력하고 억울하고 서운하다고 할 때 과연 어머님들의 마인드셋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을까? 우리 아이가 소년에서 청년으로 소녀에서 여성으로 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 아이의 2차 성징을 어디까지 마음에 준비되어 있는가? 어머님 마인드셋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혼낼 거 있죠. 근데 생각해보시면 1살에서 3살 때는 그렇게 울고 그렇게 자도 건강하기만을 바랬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억울하다고 그러고 서운하다고 그러고 감정 기복 있고 무기력하면 그래도 할 건 해야지. 너 엄마랑 약속한 게 있잖아. 핸드폰이 어떻게, 진도가 어떻게. 사실 여러 가지 관념이 붙은 건 저희인 것 같아요.